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담팀 장건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나요? 제가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제 학폭 가해자 신고를 받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건에 대응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갑자기 형사 고소까지 받게 된 이후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건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뭐 관련해서 블로그에도 뭐 사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에스크 계정이라는 익명으로 글을 좀 올릴 수 있는 게시판에 조별 과제에서 좀 맘대로 행동했던 친구를 이제 깐다고 하죠. 비방하는 글을 좀 올리기도 하고 뭐 관련 내용을 스토리에도 좀 게시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학폭위에서 사무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행만 하면 어쨌든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아서 안심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서 너무 충격받고 당황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좀 오셨던 그런 의뢰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가 끝난 뒤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학폭위 절차하고 이제 형사 민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폭 신고도 하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자 입장이랑 피해자 입장이랑 그 후속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형사라든지 민사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각각의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네. 좀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학폭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위 절차하고 형사 절차가 또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처분을 받거나 학폭이 아니라는 뭐 결과를 받았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형사 절차에서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는 유죄 취지의 뭐 보호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학폭위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추후에 형사 고소가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도 내 혐의 사실을 좀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고 대응하는 일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수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조력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좀 제출하는 거를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학폭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학폭위 절차하고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력을 받고 진행을 한다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더욱 좀 잘 보상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팁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 촉법소년들 해당되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학생들도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촉법소년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형사 미성년자로 이제 형사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이제 소년법상 이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 같은 경우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학폭 피해자가 촉법소년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 재판에까지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아실 수 있는데 손가락에 물감 묻히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장난치는 애가 네. 있었어요. 근데 그 학급의 반장이었던 학생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그 손을 자꾸 꺾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폭력이 신고가 들어오고 네네. 이제 반장의 부모님은 뭐 이렇게 가벼운 일 가지고 학교폭력까지 하냐 하고 이제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학교폭력 처분이 굉장히 낮게 나왔지만 사실은 나중에 형사고소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당해서 네네.
당황스럽긴 네. 했겠네요. 네, 실제로 소년 재판 받고 아. 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장난이었어라고 계속 그렇게 네.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까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처음부터 아예 그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상담을 받고 네네.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가요, 변호사님?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 해드린 말씀이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학폭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각자 입장에 맞는 부분들 좀 선별하셔서 들으시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